안녕하세요. 육신모 강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과 치료비는 챙기지만 간병과 돌봄은 관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장기요양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는 일정 부분은 지원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과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많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필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기 요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요양은 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돌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65세 이상이거나 파킨슨병, 뇌질환 등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등급 판정을 통해서 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복지연구급여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돌봄을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원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용은 여전히 고객님들의 부담인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뇌졸중, 낙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혹은 파킨슨병처럼 서서히 몸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인지 기능의 저하로 혼자 외출이 힘들거나 길을 잃거나 전기밥솥을 켜놓고 외출하는 등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를 해서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요양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실제 급여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도 시작 당시에는 2008년에는 21만 명이었는데 15년 만에 무려 5배나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가족 돌봄에도 정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요양의 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해당되는 리스크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고객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고객님들 중 상당수가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국가가 다 해결해주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급여 구조를 보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식사, 간병비, 기저귀 같은 기본 생활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요. 모두 전액 부담입니다. 이런 비공식 지출이 실제 부담의 정말 핵심인 거죠. 국가가 기본적인 틀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돌봄의 현실은 가게가 짊어져야 합니다. 이 간극을 정확하게 알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거죠. 많은 고객분들이 등급만 받으면 비용이 적을 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분들의 평균 본인 부담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사비, 기저귀, 복지용품, 간병비 비용 등 비급여를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월 비급여는 최소 30만 원 이상이 집계가 되죠. 아무리 국가가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월 최소 85만 원 이상입니다. 심지어 이 비용은 1년, 5년,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을 고객에게 수치로 설명해주면 보험 제한하기 쉬운 출발점이 되겠죠. 많은 고객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십니다. 오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양원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만 입소가 가능한 곳으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시설급여가 적용됩니다. 월 평균 비용은 60에서 8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등급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닐 때는 거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고요. 간병비와 식사비 등은 비급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고객들이 요양병원에 가면 국가가 다 해주는 줄 아시는데 이건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영업 현장에서 이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보험 설계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고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고객에게 숫자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월 55만 원, 여기에 비급여 항목 간병비, 식사비, 기저귀 등으로 하면 월 30만 원 추가됩니다. 합산하면 월 85만 원 이상이 나오죠. 이 지출이 1년이면 10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평균 5에서 10년 이상 장기요양을 받기 때문에 이 수치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은퇴 자금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장기요양 대비의 보험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략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병원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요양의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비용은 간병, 기저귀, 식비, 생활비 등 치료 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매월 지속되는 지출입니다. 맞습니다. 국가 일정 부분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부담은 결국 개인 혹은 주변에 있는 가족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이 장기요양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고객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연금은 생활비입니다, 고객님. 하지만 간병비는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멘트는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질지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공감하는 순간이 국가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버텨야 되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이럴 때 연금과 보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은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군가를 돌보는 상황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걸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은 가족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경제적 대비책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